일단 참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범주화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우직하고 부지런하며 소문나게 꼼꼼하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례와 주위 분들의 증언 등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분 얼굴에 써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죠. 자신이 추천해놓으라고 공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뒤늦게 문재인이 추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피해자 가족을 포옹해 줬죠. 국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엄마와 포옹하면서 눈시울을 글썽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민들을 아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과 몸짓에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또한 매우 뛰어나서 공감 능력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개방적이고 탈권위적입니다. 이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이런 성향은 사회 곳곳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넷째,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DJ처럼 탁월하진 않습니다. 노무현처럼 화려한 언변 또는 사상가적 깊이 이런 것은 아직 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감각적인 판단력과 추진력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서와 대통령은 다독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많은 독서와 토론 등으로 학습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결국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저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하시죠. 다섯째, 순발력이 떨어지고 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지는 못하시는 걸로 파악합니다. 즉석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관된 논리와 인내심, 진정성으로 승부하여 결실을 내는 이런 능력은 또 갖고 계시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분의 인내심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외교적 측면에서 보는 것은 참 희한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 정상들의 반응이 이런 느낌을 줍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말로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지만 그를 만나는 국제적인 인물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중 하나는 시원시원한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머 감각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많이 나아지시긴 한 것 같습니다. 정상들과 대화할 때 혹시 까먹지 않을까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메모지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언론과 단독 대담을 할 때 딱딱해서 참 재미가 없습니다. 신혼 초에 김종숙 여사님의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김 여사께서 대통령을 보는 눈빛이 하트 뿅뿅이어서 세월이 감에 따라 그 매력에 심취한 듯한 눈빛입니다. 너무 오보일까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원리 원칙에 얽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례로 대일본 외교에서 강원 양면의 어떤 유연성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본이 해결책을 요구했죠. 이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해야 된다.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때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과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할 이웃이다. 서로 진정성 있게 대화해보자 라는 정도의 외교적 언사를 추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맞받아쳤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뒤에 대통령께서는 저러한 언급을 하셨죠. 이웃이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함께 해왔다 라고요. 번외로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동원된 평양 시민들의 대규모 환영 행사가 있었죠. 능라도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라는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 또 다른 날에 새벽에도 동원된 주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사전에 그런 행사를 조금 자제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텐데 우리 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이 체조를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을까 라는 측은한 감정, 그리고 이와 연관된 어린이들의 인권도 생각나게 했습니다. 설사 그들의 표정이 감동과 기쁨에 묻어나는 그런 표정일지라고 해도 뭔가 찜찜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향후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관통하며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 밀어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밀어 올렸습니다. 이런 우연과 필연이 아니고는 어찌 보면 여리고 착한 저분을 저렇게 단련시키기도 쉽지 않았겠죠. 또한 이런 우연과 필연이 아니었으면 스스로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려고 했다 한들 욕망의 도가니인 여의도 정치가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새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탁월한 성견 지명과 현실적인 감각으로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고 IT 붐을 조성하고 우리의 소프트 파워 중 하나인 한류에 밑거름을 주었습니다. 노무현은 우리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현실에 굴하지 말라는 정신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심어주었습니다. 매우 위대한 유산이죠. 문재인은 뿌려진 씨앗을 잘 길러 결실을 수확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의 문화, 국민의 문화,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행동 양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선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믿음직합니다. 남북관계라는 큰 숙제와 이미 시작된 패러다임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임무를 잘 해낼 거라 믿어봅니다. 선한 영향력의 파워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을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두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행운이라 생각합니다.